쇼츠, 릴스, 틱톡 셋 다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엔 숏폼 산업이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틈나는 시간마다 쇼츠나 릴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초기엔 쇼츠로는 수익이 나지 않도록 디자인되었었지만 숏폼의 인기가 급부상함에 따라 결국 숏폼을 통한 수익화도 가능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쇼츠 유튜버가 생겨나는 등 유튜브 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숏폼 산업의 영향은 유튜브 산업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파장은 음악 산업에도 닿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파장이 어떻게 음악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중립적으로 트렌드의 변화 같은 것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변화한 소비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확실히 숏폼이 우리 일상을 뒤덮으며 긴 시간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숏폼으로 인해 ADHD 환자가 많아졌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집중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음악 소비 습관도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앨범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앨범을 통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잘 없긴 했지만 숏폼의 도래 이후로 더욱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앨범으로의 소비가 줄어든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엔 긴 길이의 곡들보다는 짧은 곡들을 선호하는 경향이라 3분이 넘지 않는 곡들이 자주 나오는 것도 숏폼이 미친 영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롱폼 컨텐츠들만이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저번 에드시런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정적이고 늘어지는 곡들이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포크팝, R&B 또는 느린 템포의 곡들은 숏폼 컨텐츠가 추구하는 빠르고 신나는 곡들과는 맞지 않아 트렌드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곡의 퀄리티와는 별개로 도태되는 아티스트도 발생하게 되죠. 해당 안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에 카드를 눌러 에드시런 영상을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런 느린 템포의 곡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른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패드업 버전입니다. 본인의 느린 곡을 배속을 통해 느린 템포의 곡을 빠르게 만들어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시도이죠. 예시를 하나 봐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아티스트가 원래 의도했던 곡과는 다른 곡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 스패드업 버전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좋아하는 노래를 하며 먹고 살기 위한 몇 없는 방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방식을 써야 한다면 스패드업 버전으로 유입되어 원래 버전을 찾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겠네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나요?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봐봅시다. 숏폼이 예전에 빛을 보지 못했던 명곡들을 발굴하거나 과거 명곡을 재발굴하는 기능도 하더군요. 당장에 기억나는 건 Push the fucking pack off of the porch or break a pound down. Get the scrap if it happen to blow, it makes a round sound. Be the last one out to get this dough. No way. Love one of you bucket-headed hoes. No way. Stay with me. 真夜中のドアを叩き. 해당 곡들이 재조명 혹은 조명을 받았죠. 릴스를 좋아하시면 다 아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유행이 아티스트에게 유의미한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MRC 데이터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틱톡 사용자 중 67%가 틱톡에서 들은 노래를 따로 찾아서 들어볼 것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재조명이 무의미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재조명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존재했습니다. 한 번은 제임스 블레이크가 커버한 가스피드가 틱톡에서 바이럴 됐었는데 사람들이 영상에 음원 태그를 걸지 않아 곡만 유명해지고 실질적인 수익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블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요즘 음악 시장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카니에 웨스트와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이를 공유했고 메트로 부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기는 등 많은 동료 뮤지션들이 호응했습니다.
앞으론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될 수 있게 해당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홍보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챌린지가 대표적인 음악 홍보 수단이 되었습니다. 챌린지의 초반에는 아무 노래 챌린지 등 간단하게 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어 좋게 생각했지만 점점 챌린지들이 양산되며 개인적으로는 슬슬 질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Idols challenge, the short poem challenge. short poem. Yeah, that's a huge hit, right? But to be honest, Yeah, yeah. 그 챌린지 좀 그만하면 안 돼? You know, there's too many challenges. You know, 챌린지야? 그게? there's not challenge. 그게 챌린지야? 진짜 챌린지는 뭐 불 켜져 있는 거 손으로 끈다든가 아니면 대한해협 수영으로 대화를 건너다든가 한강이라도 건너든가 Running faster than the 지하철. 그렇지. That challenge, you know. 이런 챌린지의 유행 속에 챌린지만을 위해서 곡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주객전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A, B, C, D, E, F You and your mom and your sister and your dog 이런 시장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한 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메트로 부민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음악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주객전도만은 피해줬으면 좋겠네요. 챌린지가 아닌 새로운 홍보 방식 또한 생겨났습니다. 그런 홍보 방식을 가장 잘 활용한 두 아티스트가 제이크와 찰리푸스죠. 이들은 유행하는 숏폼의 형태와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 챌린지가 아닌 방식으로 숏폼 홍보를 성공시켰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든 홍보 쇼츠 하나씩 봐봅시다. She didn't expect that. You know that song Golden Hour? Golden hour? Yeah. This one? Yeah. Okay. It was just two lovers sitting in the car, listening to Blonde, falling for each other. Picking orange skies, feeling super childish with Donald Glover. I don't need no love to see you shine. What if there was a song that started off like and there'd be very big guitars like wah wah and I want the snare to sound like boink. No. Oh, that's good. Looking up the funny sound effect made me just think of a lyric. What if the chorus went, that's hilarious, ha ha ha. Okay, so here's what it sounds like. 첫 번째 영상은 인기 있던 쇼츠를 레퍼런스로 한 영상이었고 두 번째 영상은 제작기를 쇼츠에 담아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홍보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은 계속하되 유행하는 형태에 맞춰 홍보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음악 홍보가 아닐까요? 정말 다시 봐도 창의적이고 시장을 꿰뚫은 아티스트들 같네요. 다음으로는 새로운 발매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앞전에 설명했듯 사람들의 떨어진 집중력, 앨범 소비 습관으로 인해 앨범을 듣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도는 바로 앨범의 일부를 EP 형식으로 먼저 발매한 후 앨범의 풀버전을 내는 것이죠. 아마 실리카겔이 최초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해당 방식을 이용한 아티스트는 실리카겔입니다. 혹시 가장 먼저 해당 방식을 사용한 아티스트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 4월 머신보이라는 6곡의 EP를 발매한 후 해당 곡들이 포함된 풀버전 앨범 파워 앤드레 99를 12월에 발매합니다. 이후 실리카겔의 앨범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해당 성공의 이유가 해당 전략뿐만은 아니겠지만 해당 전략의 공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바비가 해당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콰데카가 해당 방식으로 앨범을 발매하며 볼륨이 큰 앨범을 듣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예전에는 리드 싱글만 존재했었지만 이제는 리드 앨범이 존재하는 시대가 되었네요. 이처럼 숏폼 산업이 음악 시장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숏폼 산업이 과거 명곡들을 재조명하는 등 선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앞전에 제가 가져온 예시들을 종합해보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숏폼 산업이 음악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그리 많지 않았던 앨범으로서의 소비가 점점 마이너들의 전유물과 스밍의 수단으로서만 이어지며 줄어들고 템포가 느린 곡들 그리고 3분이 넘어가는 곡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등 숏폼이 사람의 취향을 단편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계속 앨범으로 청취해주고 비주류인 장르도 취향에 맞다면 계속해서 들으며 다음 트렌드를 기다리는 것 뿐이지 않을까요? 유행과 트렌드는 돌고 도니 언젠가 또다시 앨범이 느린 템포의 곡들이 사랑받게 되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전 그때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